그림 1-1 뉴욕 맨해튼 한복판 브루크 그랜드 호텔의 화려한 대리석 로비. 저녁 7시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로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세나 36살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세나는 검은색 방수 재킷에 기능성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계속된 생존 콘텐츠 촬영 때문에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옷차림은 등산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묵을 방이 있을까요? 세나의 영어는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프런트 매니저인 제니 리처드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제니는 세나의 복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예약이 모두 찼습니다. 제니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로비 한편에 객실 예약 가능이라고 적힌 전광판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으로 백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나와 비슷한 캐주얼한 복장에 운동화까지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니의 얼굴에는 즉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숙하실 건가요? 물론 방이 있습니다. 제니는 그 남성에게 호텔 시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했고 심지어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제안했습니다. 세나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가방끈을 꽉 쥐었지만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나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나가 다른 숙소를 찾기 위해 뉴욕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림 1-2. 어이. 갑자기 한 백인 남성이 일부러 세나의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세나가 비틀거리자 그 남성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앞을 보고 다녀. 이 동양년. 세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또 다른 남성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일부러 부딪히는 순간 세나는 그의 손이 자신의 가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간 세나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의 팔을 잡고 어깨 메고 내려치기를 했습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손에는 세나의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매치기군요. 세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지갑을 되찾았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황급히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세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세나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1-3.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3년 전 누군가가 그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의. 한국이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세나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호텔에서 2블록 떨어진 허름한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1박에 $80, 브루크 그랜드 호텔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모텔 방은 좁았고 에어컨은 덜컹거렸습니다. 세나는 침대에 앉아 그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진호야. 세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진우, 그녀의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세나는 노트북을 꺼내 영상 편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바이벌 세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마지막 편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의 차별, 거리에서의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나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은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상청은 섭씨 42도를 넘나드는 기온을 발표했고 아스팔트에서는 아지랑이가 춤을 췄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견디기 힘든 더위였습니다. 전력 수요는 급증했고 뉴욕의 노후한 전기시설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오전 10시에 모텔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항공편으로 귀국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 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 운영해온 유튜브 채널의 해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겪은 차별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그런데 바로 그때 뉴욕의 전력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곳곳에서 과부하가 발생했고 특히 맨해튼의 오래된 건물들이 위험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후 2시 브루크 그랜드 호텔 지하 주방에서는 점심 서비스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순간적인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었습니다. 이런 뭐야 이게. 주방장이 당황스럽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꽃은 기름때가 낀 환풍기로 번졌고 곧 주방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방 직원들의 비명이 지하에 울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불길은 이미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화재 지점이 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는 건물의 환기시설을 타고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올라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호텔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호텔 전체에 대피 방송이 울렸습니다. 투숙객과 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건물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짐을 챙기려다 포기하고 뛰어나갔고 직원들은 대피 안내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텔 오너 알렉산더 브루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클레어가 어디 있어? 그는 갑자기 자신의 9살 딸이 지하 아트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매일 오후면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클레어의 습관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아직 아래 있어. 알렉산더는 지하로 내려가려 했지만 계단에는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안팀이 그를 말렸습니다. 사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소방대가 오면. 소방대가 언제 와? 내 딸이 저 아래서 죽어가고 있다고.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아무도 선뜻 지하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세 블록 떨어진 카페에서 세나는 창밖으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시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받은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세나는 즉시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침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연기 나는 곳이 어디죠? 브루크 그랜드 호텔 같은데요.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세나는 즉시 가방을 메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뛰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브루크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렸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지하에 갇혔대. 아이래요. 9살 여자아이. 소방대는 언제 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세나는 군중 사이를 조용히 헤치며 호텔 건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건물 구조, 환기구, 비상 진입로들. 세나는 호텔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하 환기시설로 연결된 금속 격자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배기구였지만 세나에게는 진입 가능한 통로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멀티툴을 꺼내 격자 볼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능숙했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세나의 뇌리에 과거의 기억이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동남아시아 열대 정글.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구조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수색 구조팀이 긴급 투입되었고 세나는 그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세나, 서쪽 협곡으로 가자. 생존자 신호가 들린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는 세나와 같은 기수 출신으로 5년간 함께 작전을 수행한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연인이었습니다. 진우는 늘 침착하고 신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대 무리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나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이며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낙반으로 진우가 협곡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진우. 세나는 로프를 들고 급히 진입했습니다. 협곡 아래에서 진우가 바위 사이 급류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졌고 그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물속에서 한 손을 들어 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나라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리상으로는 구조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경사면과 넘치는 물살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세나는 로프를 던지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단 3초간의 망설임이었습니다. 그 3초 사이에 급류가 진우를 삼켰습니다. 안 돼. 진우. 세나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헬기 소리, 무전기 소리, 동료들의 외침.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세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진우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나는 그 사건 이후 특수부대를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뉴욕 한복판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 대신 불, 낙반 대신 붕괴 위험, 진우 대신 9살 소녀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망설이지 않는다. 세나는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환기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특수부대 시절 익힌 밀폐 공간 이동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지만 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에 찬 그 눈빛을. 이번에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환기 통로를 따라 10분간 이동한 후 세나는 지하 아트룸으로 이어지는 환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희미하게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어. 세나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래로는 연기가 자욱한 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편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구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나는 환기구에서 아트룸 바닥으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온도는 극도로 뜨거웠습니다. 시야는 1m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기어가며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이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세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으흠. 기침 기침. 9살 클레어는 테이블 아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로 인해 검게 물들어 있었고 작은 어깨는 공포로 인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나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이모가 도와줄게요. 세나는 영어로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클레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세나의 침착한 목소리에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이모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알고 있어요. 세나는 가방에서 작은 산소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생존 장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이었습니다. 세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클레어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이걸 끼고 있어요.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클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나는 아이를 안으려고 했지만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트룸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열팽창으로 문이 완전히 뒤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세나는 문 손잡이에 힘을 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나는 방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온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나의 눈에 방 한편에 놓인 철제 이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젤을 들고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끼. 금속이 비틀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나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단련한 근력이 지금 필요했습니다. 진호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세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더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 밖도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나는 클레어를 안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모 무서워요. 괜찮아요. 곧 밖으로 나갈 거예요. 세나는 아이를 안은 채 계단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물에 적신 후 클레어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티셔츠만 입은 채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나의 폐는 연기로 인해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나는 진우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클레어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구할 것이라고,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1층 로비가 보였습니다. 비상 조명만이 깜빡이는 어둠 속에서 세나는 클레어를 안은 채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아직 몇몇 호텔 직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 속에서 나타난 세나와 클레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프런트 매니저 제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어제 자신이 거절했던 한국인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본 것입니다. 클레어, 클레어. 호텔 밖에서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는 조용히 로비를 가로질러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클레어야. 알렉산더가 딸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세나는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빠, 아빠. 클레어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딸을 꼭 안으며 세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클레어를. 알렉산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의 호텔에서 거절당한 그 여성이 자신의 딸을 구해준 것입니다. 곧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클레어를 들것에 올려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기 흡입 정도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료진의 말에 알렉산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세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나는 로비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연기로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그녀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니는 특히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괜찮습니다. 세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락처를. 알렉산더가 물었지만 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아이가 안전하면 됐습니다. 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호텔을 나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알렉산더가 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세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뒤에서는 호텔 직원들과 알렉산더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호텔의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세나의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나는 그녀의 모습까지 말입니다. 세나는 호텔을 나서며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진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이번에는 해냈어. 놓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의 모든 언론이 브루크 그랜드 호텔 화재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화재 자체가 아니라 한 명의 이름 없는 여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제 맨해튼 브루크 그랜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한 아시아계 여성이 9살 소녀를 구조하는 놀라운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MBC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보안 카메라가 찍은 세나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로비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세나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여성이 화재 전날 같은 호텔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호텔 오너 알렉산더 브루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깊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화재 전날 저희 호텔에서 숙박을 요청했지만 저희 직원이 외모와 복장을 이유로 부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희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클레어는... 알렉산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신원을 아시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찾으려 해도 단서가 없습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텔은 앞으로 절대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호텔의 영웅, 이름 없는 구조자, 진정한 영웅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차별받고도 생명을 구하다니. 진짜 성인이네. 이런 게 진정한 영웅이지. 이름도 남기지 않고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세나의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차별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힘이다. 악의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것이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나는 이 모든 소동을 모른 채 이미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정대로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 근처의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그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현실 속 슈퍼히어로 같다. 한 뉴욕 시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영웅입니다. 세나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클레어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후유증도 없었고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클레어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나를 구해준 이모는 어디 있어요? 클레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도 몰란다, 클레어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렉산더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 그림 그릴 거예요. 클레어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분을 위한 그림을요. 그분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릴 거예요. 클레어는 병실에서 크레용과 도화지를 가져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9살 아이의 서툰 솜씨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침착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품의 느낌을. 그림 한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천사 영웅에게 마이너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어요. 사랑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해줘서 고마워요. 클레어는 영어로 쓴 후 아래에 한국어로도 써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도 그 메시지를 정성스럽게 적어주었습니다. 이걸 호텔에 갖다 놔요. 클레어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실 거예요. 며칠 후 호텔 직원들이 클레어의 그림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모든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을 보며 그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걸 어디에 둘까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7층 14호실에 걸어두자. 그곳을 특별한 방으로 만드는 거야. 7층 14호실은 평범한 객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방을 더 이상 손님들에게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곳을 이름 없는 영웅을 기리는 방으로 만든 것입니다. 방 한가운데 벽에는 클레어의 그림이 고급 액자에 넣어져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에게 당신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본받겠습니다. 브루크 그랜드 호텔 전 직원 1동.
호텔 직원들은 그 방을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방의 이야기는 곧 뉴스로도 보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텔의 이런 조치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반성이지.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영원히 기억되는구나.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온라인 댓글들은 따뜻한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림의 주인공인 세나는 이 모든 일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뉴욕에서의 그 하루는 자신만의 소중한 치유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세나는 새로운 촬영 일정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정글에서의 생존 촬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거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나 씨, 이번 촬영은 어떤 컨셉으로 하실 건가요? 동행하는 카메라맨이 물었습니다. 이전과 비슷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로요. 세나의 대답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세나는 옆 좌석에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에는 브루크 그랜드 호텔의 이름 없는 영웅의 방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나는 잠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였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네. 옆 승객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지.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세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땅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세나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진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내가 마지막에 내게 보내준 그 믿음의 눈빛.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구나.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세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움과 새로운 다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너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너와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힘으로 삼아서 말이야. 한편 뉴욕의 브루크 그랜드 호텔 7층 14호실에서는 오늘도 한 명의 직원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클레어의 그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서 아이를 구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이의 순수한 터치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실까요? 청소를 마친 직원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방은 이제 뉴욕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을 보기 위해 호텔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이 그 방에서 느끼는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감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선행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그 방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림들을 주로 그립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여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란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약속대로 호텔 운영 방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브루크 그랜드 호텔은 고객의 외모나 국적, 복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환대합니다. 호텔 로비에는 모든 손님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10여 개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제니는 이제 호텔의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영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해야 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우리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제니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없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세나는 여전히 생존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나의 유튜브 채널 서바이벌 세나는 이제 100만 구독자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뉴욕에서의 그 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소중한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세나는 진우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우야, 나 요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직접 구조하는 건 아니지만 내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이것도 구조의 한 방법이지, 그렇지? 세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큰 사명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세나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뉴욕 브루크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년 전 호텔 화재에서 어린 소녀를 구해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을 아시거나 연락할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나는 잠시 그 이메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들의 감사 인사나 보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가 안전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짜 영웅들은 이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거창한 무대에서 박수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순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세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을 떠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 한 가족의 행복,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희망, 그리고 차별과 증오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꾼 기적.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이 남기는 유산입니다. 브루크 그랜드 호텔 7층 14호실에는 오늘도 한 장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증오보다 강하고 용서는 복수보다 위대하며 진정한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윤세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진짜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어도 그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기억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